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급기야 핵부대 특별 임무를 언급했습니다. 와, 정말 무섭습니다. 핵이라니요. 그런데 이 언급이 서방의 가혹한 경제 제재, 그 가운데서도 스위프트 배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금융 핵폭탄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강력하다는 이 스위프트 제재. 네, 글로벌이티 서영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스위프트라는 개념부터 일단 알아야겠습니다. 어떤 뜻이죠? 이 스위프트 자체는 벨기에에 있는 한 단체입니다. 국제금융결제에 개입하는 단체인데 우리가 무역을 할 때 한 나라의 은행에서 다른 나라 은행으로 돈을 보내야 하는데 네. 그러면 그때는 환전도 해야 되고 중간에 다른 은행이 끼기도 해서 복잡합니다. 스위프트는 이 복잡한 거래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안심할 수 있게 일종의 꼬리표를 달아줍니다. 스위프트 코드라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붙여서 이 돈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느 은행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. 이 꼬리표를 스위프트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제재로 이걸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사실상 국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국제 결제를 하려면 스위프트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재, 사실상 국제 무역망에서의 퇴출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겠죠? 네, 영국 가디언지가 전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를 인용해서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. 교육이 중단되고 환율은 소련 시절처럼 인위적으로 고정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. 실제로 오늘 러시아 외환 시장이 열리자마자 루블화 가치가 무려 40%나 폭락해서요. 달러당 117루블까지 떨어졌습니다. 당장 러시아는 안 그래도 높던 기준금리 이걸 20%로 2배 넘게 올렸지만 충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을 타격하는 금융 핵무기라고 불리는 건데 강할 뿐만 아니라 전례도 없습니다. 북한이나 이란 같은 이른바 불량극 국가들만 대상이었지 러시아처럼 크고 강한 나라에 적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. 러시아는 이게 진짜 핵 부대를 실행시킬 수 있다.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.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네, 뉴욕타임스는 크렘린은 원래 경제와 재래식 전쟁 사이에 경계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 제재는 전쟁에 가까운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푸틴은 경제 분야에서의 비우호적 행동 등을 빌미로 이 핵 얘기를 꺼냈습니다. Приказываю министру обороны и начальнику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еревести силы сдержи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в режим, 핵이 в 아니더라도 особый режим несения 서방도 боевого дежурства. 이 부담스러운 카드 피하고 싶었습니다. 당장은 독일 같은 나라 에너지 문제가 큽니다. 친환경 전환 과정에 과도기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는데 스위프트 제재를 하면 이 돈을 보낼 수가 없으니 천연가스 공급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 있는데 자원 수출 대국 러시아니까 글로벌 인플레이션 부담 또 성장 둔화 부담도 전 세계에 커집니다. 그동안 망설인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데 다만 당장 제재 강도는 에너지 수입을 전면 중단시킬 정도로 강하지는 않습니다. 주 타깃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중앙은행을 제재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? 일단 러시아 중앙은행이 가진 외환 보유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한 700조 원 규모로 돼 있고 돈 자체는 충분한데 이 돈을 인출할 수가 없어서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 외환 보유고는 달러나 유로 자산은 미국 국채 같은 형식으로 해외 보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돈을 가져올 수 없다면 외국인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가도 환율 방어에 돈을 쓸 수가 없고 돈을 못 갚으니까 외채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. 또 지금도 고물가에 생활고로 고통받는 러시아 국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Потому что ничего толком уже нет. Все магазины закрыли продажи. 그런데 말이죠. 정말 그런데입니다. 러시아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그동안 많이 했고 또 대안도 있다. 이런 분석도 있어요. 이게 IMF 통계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보통 세계 국가들은 외환 보유고의 한 60% 가까이를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러시아 중앙은행의 미국 자산은 아주 적습니다. 6.6%밖에 안 되고 오히려 중국 위안화 자산이 2배가 넘습니다. 프랑스, 일본, 독일 자산도 미국 자산보다 많습니다. 2018년까지만 해도 달러 자산이 그래도 한 30% 정도는 됐습니다. 위안화는 4%대였고요. 지난 4년간 달러 의존도를
의도적으로 많이 낮춰놓은 겁니다.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죠. 뉴욕타임스는 또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이나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 제한을 꺼내들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. 더 큰 문제는 중국이 러시아를 돕는 중러 밀월입니다. 당장 중국이 러시아를 위안화 결제 시스템으로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.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다투는 중국이 앞으로는 이 스위프트를 안 쓰는 시스템, 글로벌 다른 질서를 준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.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최악의 경우에 중러가 뭉쳐서 독자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스위프트 독점이 무너지고 달러 패권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 세계가 점점 더 각자 도생의 길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. 이거 더 무서워질 것 같은데요. 서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